국회들을 일소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총리로 내정했죠. 오늘은 새 총리 후보가 풀어갈 정치적 과제와 앞으로 있을 고강도 개각 전망,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의미가 남달랐던 개각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사만화 나다류 선생의 이홍화백 모시고 네컷만화로 풀어보는 시사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계속 말씀 나눠주시죠. 변호사님 오늘 바쁘시네. 오늘 1부부터 쭉 통으로 한번 제가 좀 예. 모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로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안대희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네컷 만화를 한번 그려보셨죠? 네. 이걸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안대희 후보자가 이제 지명을 받았는데요. 근데 우선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안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안 후보고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좀 부탁한다. 이러는데 이제 두 번째는 안 후보자에게 바란다. 예. 안전한 나라를 부탁한다. 예. 네. 그런데 아까 쭉 우리 박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신문도 그렇고 보면 이 안대희 후보자께서 검사 시절에 강골 검사로서 예. 아주 두부모 자르듯이 여러 가지 자르면서 좀 강성 검사로 지금 돼 있고 해서 네. 아마 거기에 또 책임 총리다 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강성이지 않습니까? 뭐 강성이라면 강성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이다.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안전거리를 두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오지 와서 네. 들이받고 뭐 요구사항 크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책임 총리를 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쪽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것보다는 네. 지금 총리의 권한이라는 게 예. 어느 칼럼에서 봤는데 장관 임명권도 없고 네. 자기 사표 던지고 그만두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대. 그게 자기 권한이. 재청권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거는 있는데 네. 그 모든 부분이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책임 총리제로 해서 재청권을 하고 다 모든 것을 하는 부분에 국정을 총괄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네. 뒤에서 따라오라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아니 헌법에는 예.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 임면재청권이 있어요. 임명재청. 그러니까 재청권이 있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해임 재청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이 사람을 쓰라고 하는 재청권도 있는데 예. 아마도 그걸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은 한 그걸 국무총리가 느닷없이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협의는 이제 깊이 있게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정하고 총리는 절차만 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대부분의 예. 경우에 비서실장이 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이번에 장관은 이 사람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청와대 대변을 발표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 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였던 분이 총리를 하시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책임 총리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조금 하려고 하던 분이 이회창 총리인데 예. 넉 달 만에 자기가 제발로 나왔느니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보다나 그 목을 쳤느니 하는 얘기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이 어떤 의미로는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그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그 뭐 손해난 건 없겠습니다만은 이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안대희 이 총리 후보자께서 정말 좀 그렇게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모든 부분을 아주 그 나라의 이 총화 분위기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서 있게 정리가 돼 간다면 하루아침에 대권 반열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벌써 뭐 사실은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얘기할 계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예. 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유고시를 위해서 총리제를 사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6.29 이후 헌법 이게 개정 심의를 할 때 제1야당 헌법특위 제가 간사인데 그것은 부통령이 유고시에 계승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미국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 정부통령이 있고 그럼 총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장관제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책임장관제로 해서 장관이 수십 명도 안 되고 20명 되는데 책임장관제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총리를 두고 권한을 일부 위양을 해서 거기 책임을 맡기고 책임 총리제를 한다. 이러니까 이게 항상 삐걱거리고 대통령하고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안대희 씨를 임명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화제 논쟁거리가 되는 이게 난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네. 그러나 이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제 유지되는 한 총리제는 필요 없는 이게 계력이야 계력.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저는 정부통령제를 고집하다가 이거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들겨 맞았는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는가 하면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한테 두들겨 맞았어. 이놈이 부통령할 욕심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예. 그때 왜 부통령제를 거두어 들였는가 하면 이미 민정당은 그러니까 이 87, 6.29 네. 직후 상황을 잘 얼른 기억 못 하시는데 민정당이 이미 4월 달에 노태국을 뽑아놨거든. 예. 6.29 7월부터 헌법 개정 논의를 하는데 야당은 두 거두가 누구로 교통정리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통령제를 해버리면 이게 복잡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민정당 쪽은 노태우 후보가 부통령 누구를 고르느냐. 그러니까 시작부터 권력투쟁이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예. 이쪽은 그러면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김대중 알겠습니다. 대통령 나이가 4살이 아래니까 그럼 날 부통령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느 놈이 이 부통령제 안을 내냐. 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위원장 박 박찬조를 내가 변호사께서 불려갖고 예. 혼이 났는데 네. 그래갖고 이게 거두어져서 총리제를 갖다 붙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내막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건 계력이야.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예. 뻥튀기 해가지고 국민들 뇌리에 이게 예. 영의정 자리로 오인시키고 당사자들이 전부 실패한 총리야. 그럼 나와갖고는 어떤 말도 과거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해찬 이해찬 총리한테 사실상 많은 권한을 주고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도 책임 총리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 이해찬, 이제 예. 그런 소리를 좀 듣긴 하나 근데 운영의 묘 아닌가요? 그 전체적으로 전부 실패했다고. 실패하고 네. 계력 같은 존재인데 내가 우스개 삼아 얘기인데 그중에 어떤 양반은 1년 미만 아주 짧은 기간 총리하고 그만뒀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정을 총괄한 국무총리도 지냈고 이러길래 속으로 예의 알겠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예. 재벌 회사나 대형 로펌 아. 같은 데 가서 영의정 지내는 행사를 하면서 지금 잘 먹고 알겠습니다. 잘 사는데 이 방송 듣고 대형 로펌에 가서 로비스트 노릇하는 전직 총리 그만두세요. 예. 그만둬요. 그만둬.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총리실에 정부혁신처 재난안보처 이런 거를 지금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한도 상당히 예. 주고하겠다는 건데 그럼 어쨌든 막강 총리실이 일단 될 거는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김기춘 현 이제 왕실장이라고도 불리시는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보다 나이도 13년, 14년. 16년. 그러니까 고시는 16년. 13년. 예. 고시기수도 뭐 한 15년 그러니까 나이만큼 보시기수도 차이겠어. 나이만큼. 예. 아니죠. 안대희 그 후보자가
1학년인가 2학년에 3학년 때 합격을 했기 3학년 때문에 합격했는데 김기춘 실장도 3학년이야.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네. 나이와 기수도 그만큼 차이가. 고마워. 그러니까 4시 17회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4시 17회고 우리 김기춘 실장은 고등고시 시절에 12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떨까요? 그 관계가 그 약간 나이의 관계도 있고 검찰총장 시절에 평검사였거든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그러니까 과거의 상하관계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고 네. 과거의 상하관계 무슨 중요합니까? 국회에 가면 병장 출신이고 육군참모총장 출신도 있고 나같이 평생 대위도 뭐 해군 총장 출신 국회가 맘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예. 그 현실 권력 아래서 그 이거 자꾸 총리는 뭐 대통령 충돌해야 된다 이런 자꾸 이 뻥튀기 관념이 예.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야 총리가 큰다 이런 그렇게 생각은 되면 안 한다 이 말씀. 그렇게 되면 비서실장이 이기지 비서실장이 네. 비서실장이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기는 것이죠. 네. 이번에 갤럽 조사나 이런 일반 여론조사에 보면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난 그리고 뒤에 예, 5.3%가 조금 여론이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조금 오르긴 올랐으나 예. 5, 6% 정도. 근데 이게 뭐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 지방선거 예. 박 대통령 청와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론조사 좀 자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언론사에서 조사하는 거 외에 또 별도로 늘 하는 것 같아. 아니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인데 뭐 때문에 여론조사를 계속합니까? 정도가 어느 방향이라면 사실관계가 좀 아니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에서 예. 좀 조금 올라가면 안심하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안심 안 해야지. 계속해서 안심 안 항상 해야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어?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뭐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2번 그저께도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고 여의도 연구소에서 내가 알기로는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이런 데다가 돈을 낭비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좋게 나오면 들뜨고 말이지. 이번 조사는 그 언론사에서 한 거고 네. 또 언론사에서는 요즘 그 일주일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여론을 보기 위해서 하면서 그 문항을 그걸 끼웠겠죠. 그걸 꼭 청와대에서만 한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안 돼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시간이 여론조사에 좀 지금 부족해서요. 네. 응답률이 12%. 네. 100명 중 12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만을 믿는 굉장히 위험해. 네. 그리고 수도권에는 나타나는 것, 우리 그 서울시장 네. 선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실제로는 야당 쪽으로 묻어 있는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다고.